은퇴 후 아무것도 안 했더니 삶이 달라졌다. 그냥 쉬면 심심하지 않을까? 은퇴 전에는 나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쉬는 시간이라는 건 늘 쫓기듯 스케줄 속에서 짜낸 작은 틈이었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의외로 삶이 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심심하고 불안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할까 하는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냥 쉬고 그냥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각보다 내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사실 은퇴 후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내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라는 불안.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일정 기간 멈춤은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라고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는 놀기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사례 1. 정년 퇴직 후 산책만으로 삶이 바뀐 김영수 씨. 김영수 씨 62세는 3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야근까지 하던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죠. 은퇴 직후 그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집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시간 그저 걸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뿐이었죠. 처음 한 달은 심심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압과 체중이 안정되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걷고 하늘 보고 사람 구경만 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적극적 무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초기 36개월 동안은 계획보다는 휴식을 우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실 사례, 이 취미 활동보다 먼저 멍 때리기를 선택한 이은정 씨. 이은정 씨 59세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면서 늘 일정과 회의를 조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요가, 그림, 여행 등 활동 계획을 잔뜩 세웠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단 하루 한두 시간 그저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멍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머릿속이 정리되고 작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요가도 그림도 여행도 훨씬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바쁘게 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 동안 뇌는 과거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창의성을 회복합니다. 즉, 놀기 전에 쉬는 게 더 나은 놀이를 만드는 준비 과정인 셈이죠. 현실 사례의 삶봉사와 느린 생활로 재발견한 삶의 즐거움. 박준호 씨 64세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 함께할 시간도 줄었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 아이들 독서 지도 등 소소한 일이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은 큰 활력이 되었죠. 또한 박 씨는 집 근처 카페를 자주 다니며 그저 사람들을 구경하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느린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삶은 전보다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셜 레지듀얼 소셜 리지주얼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후 느린 생활과 소소한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면 삶의 만족감과 행복 지수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쉬는 게 능력이다. 은퇴 후 삶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멈춤과 시기를 먼저 경험하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일시적 공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이후 활동을 즐겁게 만드는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또한 은퇴 후 놀기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신체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연결 모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놀이는 혈압, 혈당,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의도적인 쉬기와 멍 때리기를 병행한 은퇴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030%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용적 팁: 놀기 전 쉬는 걸 먼저. 계획 없는 하루를 허락하라. 첫 주에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세요. 작은 즐거움부터 시작하라. 산책, 음악 감상, 차 한잔, 창밖 풍경 감상 등 작지만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접점은 소규모로. 봉사활동, 친구와의 짧은 만남 등 소소한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병행하라.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집안일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놀기와 결합하면 심리적 만족도를 높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은 단순히 놀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준비할 수 있죠. 김영수 씨처럼 산책만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이은정 씨처럼 멍 때리기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더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 씨처럼 소소한 봉사와 느린 생활로 삶의 활력을 얻는 사례도 있죠.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내가 정말 쉬고 있는가? 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 자체가 삶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은퇴자 여러분, 잠시 멈추고 그냥 쉬어보세요. 생각보다 그 아무것도 안 함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앞서 은퇴 후 쉬기와 놀기의 효과를 이야기했으니 이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심화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실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포함하며 표 없이 서술형으로 풀어드립니다. 은퇴 후 놀기의 실전 전략과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초기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적극적 회복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재정비하고 이후 활동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준비 단계라는 뜻이죠. 1. 신체 건강과 연결된 놀기. 예를 들어 은퇴 후 하루 30분 1시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건강 지표가 개선됩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은퇴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810mmHg 낮아지고 체질량 지수 BMI도 1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씨처럼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걷는 것이 전부였지만 3개월 후에는 혈압과 체중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잠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 등은 놀기와 결합할 때 심리적 만족도와 신체 회복력을 동시에 높인다라고 조언합니다. 2. 뇌 건강과 창의성 회복. 단순한 멍 때리기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뇌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휴식 상태에서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며 과거 경험을 재정리하고 창의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은정 씨의 사례처럼 하루에 12시간 창밖을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만 가져도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줄고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계획된 활동 이전에 의도적인 멍 시간을 확보하라고 강조합니다. 3.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안정.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감은 흔한 문제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자의 약 35%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규모 봉사, 동호회 참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박준호 씨처럼 도서관 봉사나 커피숍에서 느린 시간을 보내는 소셜 레지듀얼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사회적 활동보다는 소규모,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약속을 잡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은퇴 초기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전 팁 은퇴 후 놀기 루틴 만들기. 첫 3개월은 계획보다는 회복 우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걷거나 쉬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작은 즐거움을 기록 하루 중 행복하거나 편안했던 순간을 기록하면 자신만의 휴식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과 결합 단순히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과 결합하면 심리적 만족도가 2030% 더 높아집니다. 사회적 활동은 소규모로 친구 한두 명과 산책, 지역 봉사, 동호회 참여 정도로 시작합니다. 주기적인 건강 점검 은퇴 초기에는 혈압, 혈당, 체중, 근력 등 기본 건강 지표를 36개월 단위로 확인합니다. 5. 주의사항. 무리한 활동은 근무 처음부터 많은 취미와 모임을 계획하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과도한 놀기, 강박도 문제 쉬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 이상 신호 관찰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우울감 등 신체 정신적 신호가 나타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삶의 핵심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쉬고 놀 것인가입니다.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신체 건강은 물론 뇌 기능과 정서적 안정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이은정 씨, 박준호 씨 사례에서 보듯 단순한 산책, 의도적 멍, 소규모 사회활동만으로도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초기 36개월을 회복과 탐색의 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의 신호를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루틴을 만들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얻은 안정감과 활력은 이후 은퇴 생활의 행복과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